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이번에는 얼굴 뼈 중에서도 지난번에 턱뼈 쪽을 이야기했고요. 사각턱. 이번에는 광대뼈 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1980년대 전에는 성형외과 의사는 전부 살, 연 조직만 만진다고 그랬죠. 그걸 수술하는 데다. 특히 제일 많이 많았던 건 화상, 피부 이식, 또 뭐 산천성 기형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대 되면서 우리의 그 열망과 욕망이 커지면서 뼈에 대한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만큼 성형외과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계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백세민 교수께서 서울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대뼈 수술도 그 전에는 없다가 1990년, 80년대에 이걸 시작하게 됐고, 논문은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대뼈는 참 재미난 게 서양 사람들은 광대뼈 없이 굉장히 밋밋하죠. 밋밋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광대뼈를 올리는 수술을 주로 하고요. 줄이는 수술은 거진 없습니다. 코도 서양 사람들 커서 줄이는 수술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크게 하는 수술은 동양에서 합니다. 광대뼈는 그 반대로 커서 줄이는 걸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는 깎아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그 방법이 새롭게 고안돼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소위 팔자가 세다는 사람들 있죠. 광대뼈 풀렁 나온 사람들, 아주 심한 분들. 누가 봐도 100명이면 99명이 광대뼈가 참 심하구나 하는 분들한테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광대뼈가 나온 둥만둥 조금 나온 사람까지도 전부 광대뼈를 깎자. 이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남이 하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닙니다. 광대뼈는 너무 없으면 얼굴이 밋밋하기 때문에 평면적이고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요. 광대뼈도 적절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조금 있는 사람을 깎자고 하면 참 안타깝죠. 밋밋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광대뼈는 두 가지 부분. 앞에 있는 광대뼈 있죠? 볼따균이 있는, 볼따균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거와 또 옆광대 두 부분이 있겠습니다. 옆광대는 사실 광대가 아니고 이 관자놀이뼈인데요. 어쨌든 이 광대로 같이 치고 앞과 옆을 줄이자. 어떤 사람은 옆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옆면이 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면이 많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합한 분이 있겠죠. 그래서 광대가 넓게 되면 이제 평면적이 되죠. 이쪽이 넓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좁히게 되면 좀 더 갸름하거나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심술궂고 또 뭐 오직하면 이 팔자가 세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고려해야 될 점이, 광대뼈를 하고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의 균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턱뼈가 더 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의사들은 광대뼈라면 턱뼈를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물론 광대뼈도 하고 턱뼈를 같이 하라고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놓고 또 보면서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스텝 바이 스텝, 운전면허 처음 배웠다고 벤츠 타는 사람 없듯이 얼굴도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기본 개념이고요. 어쨌든 사각턱이 나와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라. 둘째, 광대뼈를 깎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최대한, 턱뼈 깎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선에서 끝쳐야 됩니다. 왜? 나중되면은 턱뼈도 그랬죠? 너무 심하게 깎고 나중되면 앞에 살이 불룩 나와서 금복주 얼굴이 된다. 그 광고에 나오는 분. 마찬가지로 턱뼈도 광대뼈도 심하게 깎고 나면 이 살이 볼륨 업돼 있던 살이 이게 줄어들면서 뭐죠? 콧갈 살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50 넘어서 60 넘어서 좀 처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광대뼈를 할 때 아예 리프팅을 같이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걸 참고하셔서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적당치 않다. 조금의 광대뼈가 있는 것은 아름답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선 절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하죠. 1990년대 처음 우리가 광대뼈 수술할 때는 여기에 해골 모양이죠. 지난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잽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쭉 째가지고 예전에 이마를 들어 올리거나 내시경 수술이 나오기 전에요. 그때도 여기부터 여기를 째서 이걸 잡아당겼습니다. 그 여기까지 째면은 이걸 뒤집어서 조금 끔찍한 이야기지만은 광대뼈 여기까지 다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초기의 방법은 요 뼈 뒤집어 놓고요. 이 뼈를 잘라서 꺼내가지고 쉐이빙을 해가지고 조각을 다시 해서 다시 자리에 넣고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가장 프로토타입, 처음의 형태의 이 광대뼈 축소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이 늘면서 이제 두 번째 제안이 여기 관자놀이 쪽을 째고 이 뼈만 이렇게 속으로 톱을 놓고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콕 집어넣자 하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블라인드 서지리, 보지 않고 하는 수술, 해부학적 구조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고 그게 얼만큼 양쪽이 대칭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 별로 저는 권하지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 바이코로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다 두피를 째는 이제 절개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피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흉터도 있고요, 감각 이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점도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덜 절개하고 하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귀 앞선을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귀 앞쪽을 절개하게 되면 귀 앞에 한 2cm, 3cm를 되면 크게 흉이 남지도 않고요. 그래서 광대뼈의 이쪽 관골궁이라고도 합니다. 활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튀어나와서 옆얼굴이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귀 앞에서 하게 되면 바로 그 앞에 관골궁이 보이니까 그걸 직접 깎거나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죠. 자르고 나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일 앞쪽이라고 하면은 눈 바로 옆이나 밑 또 관골국의 맨 앞쪽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시야가 안 보이고 멉니다. 물론 절개도 못하고 절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이제 여기 입 안으로 이쪽에 있는 어금니 앞부분, 윗부분을 절개해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절개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관골국만 그럴 경우는 여기만 해도 되고요. 앞쪽만 심하다고 하면 이럴 경우도 되지만 뼈를 자를 경우에는 양쪽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하는 방법 자체는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방법 자체는 하는 깎기가 있겠죠. 줄이나 뭐라 할까요? 그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가라는 거. 우리 저 오이나 뭐 이런 거 갈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예민한 톱이 있습니다. 레스퍼라고. 그래서 그걸로 뼈를 갈으면 뭐 금방 들어가죠.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법만 심하지 않을 경우에 가는 방법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가는 방법으로 한 3mm에서 5mm 정도까지 집어넣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보다 더 뼈의 두께가 5mm 안 되죠?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방법은 뭐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완전히 뭐 없애버린다는 뭐 저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네, 뼈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3mm, 5mm 이상으로 줄여야 되겠다 할 때는 뼈를 절개한다 그러죠. 절개합니다. 양쪽을 절개해서 이거는 뭐 많이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5mm, 10mm까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그냥 밀어만 넣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냐? 이 앞에 표시한 대로 앞에 있는 관골, 광대뼈를 2, 3mm 정도 절개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잘라가지고 쏙 하면 쏙 들어가겠죠. 네, 그런 방법을 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보시면은 이렇게 G자 모양으로 자르는 거죠. 관골궁을. 관골궁을 여기를 옆으로 갸름하게 잘라가지고 날카로움에 딱 걸쳐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죠. 여기서 이용하는 방법이 자 깎기, 자르기, 부분 골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골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꼭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부만 조금만 째고 고정하는 방법은 사실 쓰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왜 주먹으로 만져서 광대뼈 부러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수술하지 않죠. 아주 변형이 심하거나 기능적 장애가 있을 경우는 개박술을 시행해서 고정을 해주지만 보통 경우는 그냥 낫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한 것이 그냥 관절 골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용술을 하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부작용이죠.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뼈가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특히 입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이걸 벌리거나 그러면 삐걱딱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절, 턱관절에 소리 난다는 사람들 많죠? 근데 광대뼈 수술하고 나서 이게 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고정해서 뼈가 완전히 굳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을 벌리거나 하면 광대뼈가 움직이는 소위 난유니언, 붙지 않는 뼈가 안 붙음, 불유합이 되어서 그런 소리가 나거나 누르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나 그러면 얼굴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감각이 이상이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데 그런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조금 움직이거나 소리가 조금 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뼈를 잘랐다고 하면 꼭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정하는 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하는 건 와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쇠줄이죠. 와이어 줄, 쇠줄 한 2mm, 1mm 되는 걸로 고정을 해주는 거죠. 뼈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하는 거죠.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플레이트 스크루라고 하죠. 판을 대고 스크루를 박아주는 방법이죠. 네, 고급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와이어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들고요. 근데 굉장히 좀 힘들어요. 수술 방법이, 수술하기가. 시야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입안으로 째서 잘 안 보이는데 고정을 해주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가급적 박리를 많이 하지 않고 뼈를 자른 다음에 그냥 놔두자 하는 의견도 내는 분이 계신데 저는 꼭 고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낫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모든 수술은 다 같이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뼈를 자르는 거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광대뼈 수술한 다음에 염증이 생겼다는 경험은 없었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여기 교근 어금니를 꽉 깨무는 근육들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여기 관자놀이부터 해서 이 관골궁 또 이 턱뼈 여기에 그래서 깍두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갈비 뜯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씹지 말아라. 6주 동안은 씹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뼈가 굳는 데는 한 6주 내지 8주 굳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의사들은 항상 안전할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렵게 하는 수술인데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쉽지 않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얼굴 쪽 수술은 다 해도 머리를 들어주고 그래서 붓기가 빨리 빠지도록 해줘야 되고 입안을 또 우리가 수술했을 경우에는 입안에 많은 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입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작용에서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내가 생각한 만큼 안 줄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각 이상 그거는 어차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감각신경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광대뼈 지금 수술한 부위 근처에 감각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귀 앞으로 절개할 경우에는 이쪽에서부터 눈썹을 움직이거나 또는 이마에 주름을 지우는 신경을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라지는 경우는 거진 없지만 이걸 왜 조금 잘라서 우리가 잡아당기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신경들이 당겨지고 빨래질처럼 늘어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 신경은 재생되고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문제가 되지 항상. 비대칭도 굉장히 많은 수술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거울만 쳐다보죠. 모든 신경이 집중되시는데 네, 얼굴 비대칭은 정상입니다. 우리 얼굴도 완전 대칭인 사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비대칭이거든요. 90% 이상 비슷하다. 전에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면 기뻐하십시오. 아주 비대칭이 심할 경우에는 의사도 그걸 대비해서 조금 더 그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면 그쪽을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미세한 부분까지를 다 조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정선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기는 힘들지만 필요하면 다시 더 줄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비대칭은 90% 이상 대칭일 경우에는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